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달은 1분기 배당금을 받는 달입니다. 3월 말에 분기 배당주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 5월에 1분기 배당금을 받으실 텐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2분기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는데 현재 기준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분기 배당주 두 종목을 선별을 해 보았습니다. 2분기 배당금은 6월 26일 수요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2분기 배당금은 8월 중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으니까요.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현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2위로 뽑은 종목은 KT입니다. KT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분기 배당주로서는 처음 소개를 드리는 종목입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SK텔레콤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지금도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SK텔레콤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이제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KT가 최근에 주주 환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KT를 소개를 드려봅니다. KT는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 관련해서 두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고해준 대로 분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1분기 배당금은 500원을 지급했고 두 번째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였는데요. 전체 주식의 2% 물량인 514만 주를 소각하면서 보유하던 자사주를 거의 절반을 소각을 시켰거든요. 514만 주는 현재 주식 가치로 약 1,800억 원 정도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주식 소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325만 주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주식을 소각하면서 전체 주식의 3% 넘는 물량을 소각을 시켰는데요. KT도 이제는 진심으로 주주 환원을 신경 쓰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주목해 볼 만한 분기 배당주 2위로 KT를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체크를 해보고 배당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약 26조 원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은 정체가 되고 있고 순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 3년간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는 산뜻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전년 1분기와 비교를 해서 매출액은 3%, 영업이익은 4% 개선을 시켰고요. 특히 순이익은 2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매출액과 순이익은 컨센보다 1에서 2%더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래서 KT의 1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하면서도 작년 실적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는 산뜻하게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올해 KT 실적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전년 실적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순이익은 전년보다 3천억 원 더 늘어나면서 30%가 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T는 올해 실적 전망이 밝은 상황인데 전망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지 투자를 하신다면 꾸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배당금을 조금 보겠습니다. 1분기 배당금은 500원을 지급하였는데 SK텔레콤과 비슷하게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기까지 500원씩 균등하게 배당한다고 예상하고요. 4분기 배당금은 500원을 배당하거나 혹은 조금 더 많이 배당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배당금을 500원만 지급하더라도 올해 총 배당금이 2,000원이 되니까요. 전년보다 배당금은 40원이 더 늘어나게 되고 KT도 배당 삭감 없이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주는 즉 배당 기족을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 2분기 배당금은 500원을 예상하고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1.3%입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금은 2,000원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2,000원을 받는다면 배당률은 5.3%가 됩니다. 배당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소각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작년과 올해 3% 넘게 주식을 소각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KT를 오늘 주가 기준으로 1,000만원 매수를 한다면 265주를 매수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 예상 배당금인 500원을 받는다면 세전 기준으로 약 13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연간 예상 배당금인 2,000원을 받는다면 세전 기준으로 약 53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KT는 민간 기업이지만 여전히 공기업 느낌이 강한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조금 정리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가 갑자기 최대 주주가 되어버렸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왜 KT에 투자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KT를 인수하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KT는 뚜렷한 주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경영진도 함께 변경되는 부분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부처럼 밸류업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정부가 밸류업을 강조하는 현재 분위기는 KT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점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KT 주가를 한번 보고 갈 텐데요. 화면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 밸류업 영향으로 주가가 4만원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빠지면서 상승 전으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컨텐츠를 준비하는 이번 주에도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분할로 진입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또 막상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딴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 텐데요. 올해 밸류업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섹터, 다들 아시죠? 금융 섹터입니다. 그동안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 보니까 밸류업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융 섹터 중에서도 주목해볼 종목들은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지주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현금 배당과 함께 주식 소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미국 배당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진입을 하려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한번 상승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여하튼 현재 분위기에서 밸류업 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저도 다시 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주를 좋아하신다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위 종목입니다. 구독자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중에서도 우선주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현대차 2우선주의 주봉 차트인데요. 현대차도 밸류업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종목을 주목해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분기 배당주가 저는 현대차 우선주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먼저 실적부터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눈이 부시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매년 20조 원씩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약 5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도 매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9%까지 올라왔거든요. 매출액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까지 모든 실적이 개선되면서 눈이 부시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다만 전년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해 1분기는 약간 주춤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8% 늘어났지만 이익은 1에서 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컨센보다 3% 많았고 순이익은 11% 많았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1분기 실적은 전년보다 이익이 약간 줄었지만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순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올해 실적 예상을 살펴보면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현대차는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이미 국내 탑티어 고배당주로 자리를 매김하였거든요. 이제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현대차는 연결기준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배당 성향도 25.1%로 순이익의 25%를 사용해서 현금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올해 배당금도 전년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0년부터 작년까지 배당금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고 있는데요. 20년 배당금이 3,000원이었는데 23년 배당금은 11,400원이었으니까요. 4년 동안 배당금이 약 4배가 늘어났는데 이런 속도로 배당 성장하는 종목 아마 미국에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1우선주와 3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50원 더 많이 주고요. 2우선주는 100원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약 9만원 정도 저렴하니까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우선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는 3우선주가 배당률이 7.5%로 다른 우선주보다 조금 높은데요.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니까 우선주 중에서 그냥 원하시는 종목들을 투자하셔도 결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배당금을 100원 더 많이 주는 이 우선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차는 1분기 배당금으로 2,000원을 지급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는 분기마다 2,000원씩 균등하게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남은 4분기 배당금은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할 텐데 실적이 배당금에 연동이 되니까요.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실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예상 배당금인 2,000원을 받는다면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1.3%이고요. 올해 총 배당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배당금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배당률은 7.3%입니다. 국내에서 분기 배당하면서 배당률이 7% 넘어가는 종목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7% 넘는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2우선주를 1,000만원 매수한다면 오늘 주가 기준으로 약 64주 정도를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2분기 예상 배당금인 2,000원을 받는다면 세전으로 12만 8천원을 받게 되고요. 작년 배당금 정도를 올해도 받는다면 세전 기준으로 약 73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률도 아주 좋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배당주의 덕목이 또 하나 있죠. 주식 소각도 매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3년 동안 전체 주식의 1% 분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에 자사주를 소각하였는데요. 전체 주식의 1%를 소각했는데 현대차가 좋은 점은 주식을 소각할 때 보통주만 소각하고 우선주는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우선주도 동일한 비율로 함께 소각한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자사주를 1% 소각할 텐데 그러면 이제 보유하던 자사주가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다시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현대차 주가를 보셨겠지만 이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밸류업 영향으로 주가가 17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배당락도 나오고 밸류업 영향력도 조금은 줄어들면서 최근에 주가가 14만 원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ISA 계좌와 가족 계좌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ISA 계좌에서 보유하던 수량을 최근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대차 주가가 14만 원대로 내려온다면 다시 ISA 계좌에서도 담아보려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앞서 배당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5만 원대 주가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진입하는 게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월배당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배금을 연 10% 정도 지급하는 커버드 콜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도 최근에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한 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